그 고속도로가 뭐 대진고속도로 그다음에 올라갈까? 여기 전부 농장입니다. 이거야 흔히 먹는 밥도 많이 먹으면 가식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야. 네. 아무리 좋은 약도 남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금속을 뺄 수 있는 거는 힘들어서 약이 없어요. 토봉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걸 볶아가지고. KBS. 그럽시다. 아이 그래요. 아이 그 사진 나오고 해주고 또 다음 주입니다. 야 올라와 있어.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올라오세요. 여기 실리버레 성분만 그렇게 하면 독일에서는 항암약을 개발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딱 60이 됐는데요. 저희 같은 베이비 부모들이 노후 준비 없이 늙어서 귀농 귀촌 귀산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알아보니까 한 760만 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갖고 있는 평균 재산이 60%가 2억 미만이에요. 너무 돈을 안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유민이 되어서 도시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렇다고 우리 정부에서 노후 준비를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거의 100% 요양원에 가서 여기를 떠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노후 경제 자립을 이 산하고 연결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이 땅을 12만 평을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평을 사기 전에 설계를 했죠. 설계를 한 게 뭐냐 했더니 첫째,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 구조가 나와야 되겠다.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온 그 돈을 가지고 이 삼시세끼 밥을 원한다면 밥을 해먹지 않고 공동 식당에서 내
그 숟가락만 관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버스 하나 사가서 잘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집에서 케어를 받자. 몸이 아프나 그러면 요양원 가지 말자. 집에서 케어를 받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쓰게 되면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경제 자립, 월 500만 원을 벌어서 웰빙, 웰리스, 웰다잉을 성취하자. 그 다음에 그렇게 성취된 거를 가지고 이 호두나무는 지금 매년 30%씩 수독이 증가하거든요. 매년. 이걸 가지고 내 자녀들이 대물림으로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적어도 땅이 한 30가구 정도 이상 돼야 되니까 한 10만 평, 여기 12만 평인데 그래서 이거를 분할을 해야 되고 나무를 심고 펜스를 쳐서 소득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게 한 개 단위가 한 1600평에서 2000평인데 울타리를 닫혔습니다. 울타리 여기 총 길이가 8.6km인데요. 울타리는 왜냐면 측량을 해서 경계 분할을 할 때 이제 소유 구분도 되지만 또 하나는 유해 조수도 방지하고 그리고 울타리에 더덕을 다 심었습니다. 근데 더덕보다 더 좋은 이제 소득 구조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닭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닭이 한 마리에 10,000원 월 500마리를 여기서 방사하면 500만 원이 수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두나무는 12년, 15년쯤 되면 한국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나오는데 여기 이게 밑에가 이거 제가 좀 전에 기다리면서 제가 세봤는데 이게 지금 90개였더라고요. 90개. 여기 90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올해부터 제대로 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내년 되면 여기 한 30, 40% 계속 증가해서 그건 저희는 이제 안 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그럼 저기 저 밑에 이제 가공소 하나 있는데 거기다 그런 시설을 막 할 건데 신규 마을 조성 사업 자금 25억을 받게 되면 요 아래에다가 공동 식당, 그 헬스클럽이라든가 기타 그 요리시설, 찜질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분할이 임야를 사서 분할이 잘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이 도로를 제가 자비로 이제 도로를 개설을 하고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기부 체납을 하니까 분할이 됐어요. 분할을 하고 나니 말입니다. 저 밑에 주택단지는 저 아래쪽에 있는데 저 아래쪽에 주택단지 위로 이게 농림지역인데요. 보존산지인데 이게 도로가 법정 도로가 나서 분할이 되면서 여기도 다 이 땅과 집을 질 수 있는 땅이 돼버렸어요. 여기 다 집을 질 수가 있는 일반 주택지를 질 수 있는 땅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그래서 요즘 여기 함양에 집 좀 질만하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20만 원이 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을 질 수 있는 땅이 됐죠. 그래서 그 소득 구조를 깔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렇게 개발을 해놓으면 이미 이 자체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이제 여기는 시설을 넣지 않은 내용인데 하나 좀 팁을 드리면은 요 소득 구조를 한 개 공간에서 5가지를 목표로 세울 때 울타리에는 이제 뭐 아까 본 토마토라든가 더덕이라든가 뭐 하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여주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할 수 있는데 요 울타리는 그렇게 하고 바닥을 뭘로 갈 거냐 했는데 지금 여기 엉겅퀴라든가 이런 자생하고 있는 걸 이제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바닥에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많은 분들이 아시대요. 독활, 땅두릅. 땅두릅이 말입니다. 땅두릅을 여기다가 여기 사이사이다 계속 쭉 심어 놓으면은 땅두릅을 한 폭이 큰 것들이 높이가 한 1m 20 정도 되고 폭이 한 1m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올해 제가 생산해서 팔아보니까 드릅을 몇 번 생산했냐면 3번 생산했습니다. 한 포기에서 1.5kg까지 나왔어요. 3번 생산한 게 땅두릅이. 근데 땅두릅은 일반 두릅보다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그래 보면 농협에 서울 농협에 가서 보면은 세 줄기 4가닥, 3가닥에 보통 한 3,000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두릅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풀이
별로 납니다. 이게 점하고 있는 만큼은 풀이 안 나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초봄에 생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두릅의 독활이라고 하는 뿌리는 키로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인데 그건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그 자체가 나중에 한 평에서 그게 몇만 원 정도 한 5, 6만 원, 7, 8만 원의 수입이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반드시 호두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제일 좋은 작목이 땅두릅입니다. 그러면 순은 순대로 생산해서 팔고 뿌리는 뿌리대로 약초로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제 팔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풀이 안 납니다. 보일 때는. 그래서 제초 관리하기가 참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한개 공간을 울타리를 침으로써 울타리, 그다음에 호두, 그다음에 닭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하층에 독활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타 이제 여기다가 뭐 그 토양에 따라서 지금 저쪽에는 머위를 많이 심었거든요. 머위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머위도 이제 하나의 소득 작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양에 맞춰서 그런 걸 이제 하면 적어도 너댓까지 수익 구조를 짤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여기서 나온 6천 아닙니까? 6천을 거꾸로 하게 되면 우리가 10억짜리 건물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짜리 건물을 하게 되면은 요즘 수익률, 임대 수익률이 5%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억에 5%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만일 6천만 원이 나와준다면 적어도 12억짜리 부동산입니다. 임대 건물이라고 환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산지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또 잘 팔립니다. 잘 팔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산이 조그만한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산이 크고 이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또 혹시 호두나무 심는데 직불금 같은 거 받고 있습니까? 예. 아,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1인당 15,000평 기준으로 줍니까? 더 줍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직불금이 받는 게 이게 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호두나무 심은 한 6만여 평에 대해서 직불금을 6만여 평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받고 있죠. 2만여 평. 6만여 평을 받는답니다. 내가 얼마 전에 함양에 와가지고 김종환 씨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저 함양 분들하고 그저 박정우 회장님하고 또 옛날부터 친분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잘 아는데 선생님 잘 몰라서 미안하네. 한데 김종환 씨를 만났는데 자기가 15,000평 기준 내가 직불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가족을 포함해서는 18,000평으로 기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또 내 얘기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앞으로 분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을 갖다가 지금 수치서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방대한 사업이 돼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뭐 조건은 안 됩니다만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기촌을 하게 되는 거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에 사는 분들의 상당수, 약 1,000만 명이 예전에 전후에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돈벌이가 없어서 다 도시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다시 내려오려니까 돈을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뒤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를 해서 잘 살 수 있게 또 대물림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민간 사업자 차원에서 이걸 구상을 해야겠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을 가지고 소득 구조를 만들어서 이걸 대물림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거는 여러 우리 베이비 부모들에 대한 노후 준비에 대한 고려이기도 하지만 당장 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상하게 됐죠. 하여튼 감사하네요. 제가 농림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1년에 한 번 연수입니다만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아래 일요일에 도착했는데 함양에는 박장식 젊은 사람 자기 같이 오고 정부에서 11사람 가고 산림청 직원하고 여기 다녀왔는데 내가 갈 때 기대하기는 이
선진국의 영국의 산은 말이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지금 말하자면 도로 개설이라는 이런 것이 말이야 어떻게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2년 전에 노타리한 행사 때 그 가고 또 3년 전에 가고 갔습니다만은 그걸 뭐 관광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갈 때에는 산 관리가 너무 궁금해서 갔는데 뭐 아시다시피 영국은 전부 평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기대가 끝났고 예, 합디다. 한데 내가 며칠 올해 11월 또 행사하는 거 아시죠? 한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나는 이런 데 잘 안 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주 용감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박수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쪽에 개인적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 그 108-2번지 일대인데 여기는 지금 지목은 임야고 예. 농업경영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군청에서 관리하던 걸 이제 농산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를 농지로 잡아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 예. 농업경영체 올라가 있죠. 예. 그런데 산지를 농지로서 경영체에 올리는 방법으로는 작목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대략 두 가지. 그러니까 사과라든가 감, 뭐 단감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이제 농업경영체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등록을 해야지 되지. 그렇죠. 그냥 무작정 하면 무작정 올라갈 수는 안 되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에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분목이 80몇 가지, 네, 정확히 얘기했는데 임산물 분목이라고 있습니다. 예. 임산물 분목을 갖다 정말 호도하고 이 분목들이 해당되는 분목이에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 그 분목을 심었기 때문에 정부 분지를 관리원에서 여서 말이죠. 측정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농지로 됐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얘기인데 밤나무가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밤나무는 임산 분목 1호인데 져야 됐어요. 앞으로 고사리도 앞으로 더 안 될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아시고 예. 우리 저 사무장은 예. 궁금했던 모양인데 임산물 분목이라는 분목이 있어. 예. 그런 게 가면 요 선생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예. 그 분목은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나중에 좀 참고로 하시. 예, 공무원이지만 농업 경영체는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표님, 농지원부가 있어가지고 그게 잘 됐었는데 예. 이제 우리는 산지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농지원부와 농지원부와 같은 권리를 주겠다. 예. 그게 농업 경영체예요. 이건 임업경영체인데 예.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임야에서는 임업경영체로 가면 됩니다. 네, 예. 인업경영체. 여기가 농업경영체. 그래가지고 나 엄청 많은 불이익을 당했거든. 당해경제라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임업 경영체를 등 내면 농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 산지 구입할 때 융자가 이게 많지도 융자를 많이 주지도 않고 이자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냥 자비로 다 했고요. 자비로 다 12만 평을 다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을 사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땅은 이제 2만 원씩 주고 하게 되면은 가용 면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일부 가용 면적이 그래도 좀 아주 심하게 높은 데는 남겨두고 적어도 여기는 지금 80%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로 자비로 다 포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비로 포장을 엄청난 네. 돈이다. 예, 자비로 포장을 해서 그래서 지금 분양가 자체를 이제 좀 원가 수준에 꼭 맞춰서 최소 이익으로 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구 사업, 경기 자립형 인구 사업이라는 것을 그 국가에서는 지자체를 포함해서 국가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 시스템이 없어요. 다 만들어 놓고 지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원 사업을 만들어 놓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개념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거기서 나온 거를 잘 먹으면서 일단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이 되어야만이 노인의 사고인 빈고, 고독고, 뭐 무이고라든가 이런 그 네 가지 고통을
다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걸 웰빙은 이제 기본이 되겠고 웰리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관계망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쓰고 재밌게 우리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명상도 하고 영성치료도 하고 이러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이제 이걸 우리 마을에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이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전인치유에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요양원이라는 곳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행하다.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겠다. 그 저항 방법으로 뭐냐? 우리가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케어해주면서 서로 하다 하면서 또 내 살던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으면서 가급적이면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경제적 자립이다. 돈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다. 사람이 서로를 이제 위해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떤 치유라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만들면 됩니다. 결국은 그 환경, 먹거리 프로그램이니까요. 프로그램은 이제 짜기 나름이니까요. 참고로 이제 이 도로가에 이 도로가 한 4km쯤 되는데 이 도로가에다가 호두나무를 묘목을 다 심었습니다. 그럼 왜 심었냐면은 이 호두나무에서 나오는 도로로 떨어지는 그 호두에 대해서는 예, 그걸로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도로폭이 안 좁은데 안 넓은데 나무가 크면 장애가 안 될까요? 오늘 아까 보면서 호두나무는 원래 전지를 안 해주지만 밑에를 전지를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실리콘을 바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제 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협의는 했죠. 농장 우리 분양 받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은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도로 떨어지는 거는 이제 공용,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농장 쪽 몫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평당 아까 그 돈으로 환산하는 게 제일 뭐 눈에 잘 들어오고 머리 옆에 좀. 가운데를 잡지 말고요. 양쪽 가위만 당기세요 그냥. 힘 빼지게. 그 어설프게 잡아가지고 삐딱하게 만들게. 말 안 들으면 싹 머리만 날립니다. 말을 들으면 이걸로. 이렇게 길이 좋지 않고 아가씨 때니까 세상에 밤낮에 타고 가고 그 요고단을 넘어서 뱀 잡고 구멍이 들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집에 일단은 왜 내가 나중에 되면 옹기가 꽃 날자 물이 지우려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비비추 20마리 샀어. 그러니까 막 그래 처음에 타고 올라서 우리 타자. 여기를 진짜 그래 뭐 하실 말씀은 얘기하세요. 이 동영상이니까 입 다물고 있지 말고요. 네, 찍으십시오. 목사님. 네, 들어가시오. 오늘 저희가 솔직히 한 강사비나 뭐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아니게 이제 다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고 독되는 거 하나도 지금 없는데 많이 저희를 위해서 하루를 희생하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오늘 너무나 감사 좋은 날씨에도 고생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감사드리고 부자로 올지 모른다. 예, 홍보 많이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뵙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김군산 목사님 여기 이제 우리 오름에 회원이 있습니다. 예, 회원이 있는데 그리고 말을 많이 예, 오늘 그 픽업을 하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우리가 그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오늘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찐빵 또 오늘 또 찐빵이었죠. 찐빵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가면서 많이 또 드시라고 준비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만.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타셔도 됩니다. 예, 말씀했습니다. 참. 저런 사람들이 없어서. 밴드예요. 저 콜로라 오미숙입니다. 사천에 살고요. 기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농사는 잘 모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제가 드리는 공지단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음 또 우리 개락대나 이럴 때도 제가 조금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약초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약초에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래서 공주단도 만들고 오늘도 아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송도순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4년 전에 엄나무 여러 가지 품목으로 갖다 심었더랬는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가시 그 위에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임산부 품목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하는 건 지금 종로만 하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 좀 주셔가지고 저도 선생님들처럼 좀 잘 되게끔 좀 많이 밀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집사람 안학남입니다. 4층에 한 4,100대는 과수원 땅을 사서 지금 집도 짓고 그런 가수원입니다만 이것저것 막 입맛도 씹어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팔지는 않고 그냥 이래저래 우리끼리 뭐 나는 뭐 그러고 됩니다. 예, 그럼 막 정원으로 생각하고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사입니다. 낮에 때는 지금 행사 중이라서. 저는 경남 고성에서 김성용입니다. 아까 조금 이야기를 좀 했더만은 자기한테 필요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고성군 개천면에서 임야가 한 6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2011년도부터 유실수를 집중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뒤에 관리를 하는데 나무 이익이 좋은데 죽지를 않습니다. 내가 조금 내리고 생기고 이럴 때는 지금은 필요한 부분을 확장을 해가지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저는 사실은 아까 나무에 대해서 호두 오늘 농장주가 그리 이야기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호두가 조금 그분보다 조금 위에 수준이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형들 중에서 호두나 이런데 관심이 있으면 전화번호 같은 것도 우리 밴드에 저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사실 곤충하고 이런 쪽에 조금 하거든요. 그런데 끊읍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오가지고 한몫 보이라도 불 좀 뗀다고 그리 좀 배 돌아서서 그리 샀는데 내가 안 뱄다. 조금만 뱉다 이래가지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법을 너무 지키려고 우리 박 의원님 너무 법을 지키려고 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이후에 별다른 거 하는 건 없이 열심히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집에서 국반 농사 먹거리 하고 아직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본업은 신문사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남 제 부업으로 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업. 묘에 피지권 하면 장내 묘 혹시 산에 저도 지금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관리를 잘 안 하시다가 여기 공사를 한다 하면 주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사법을 잘 모르시면 그냥 다 주셔야 되고 더 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업을 하면서 지금 한 25년 정도 됐는데, 업을 혹시 아니 꼭 이건 아니더라도 혹시 장사법에 대해서 여쭤보실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산업대학교에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독부산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내년 3월 달부터 또 강의를 하러 가고,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여기서 저는 4년 전에 퇴직해서 어령에서 지금 산지 구입해서 산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3분의 1 정도 됐어요. 오늘 가서 좀 도움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수익은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산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안 하고 간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무가 한 20-30년 후에 가장 피크치가 됐을 때 그 정도 예상을 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10년 이내는 불가능한 예, 그거는 너무 좀 그 정도 기대시는 좀 임수에 심었을 볼을 심었을 때는 2배니까 아까 7,000배는 하셨는데 웬만하면 한 5년만 지나면 2억을 하시겠네요. 네, 기술이 필요하시면은 보내주세요. 저는 기계도 물론 하지만은 중국 가축도 기르면서 북한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하면서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한 15년 전부터 달성군께서 산장 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접목시켜가지고 식품회사도 법적 허가 났는 식품회사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럼 회장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생업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 중에서 제가 뭘 해야 될 것인지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비가 와서 지금 올 수요일 날 더 좋은 날이 결정이 되었네요. 이래 하면서 100년 전에 저 대표님과 우리 안홍영 총무가 계속 대화를 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안홍영 총무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쏘겠어요. 네, 오늘 무사히 우리가 지금 오늘 버스에서 내리면 또 헤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안 오신 회원님께서도 또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오늘 오신 정말 바쁘신 분들입니다. 정말 오늘 오시지 못할 입장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감사드리지만은 좀 더 이야기해 주시는 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여러분의 건강,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회장님
회장님 말씀,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솔직히 한 거 없는데 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이렇게 감사의 말씀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우리 원래는 6월달에 이런 견학을 해야 되는데 6월달에 너무 덥다고 해서 일단 5월달로 최대한 빨리 잡다 보니까 5월을 했는데 미리 백년전의 사님께서 외국을 가신다고 한 달간 가신다 하셔가지고 그 전에 저랑 이제 통화하면서 날짜를 5월을 잡았습니다. 근데 돈이 아니게 그날 하늘이 도옵사 비가 와가지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상반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그 상반기 달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상반기 동안 우리 그 회원들 중에서 물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 오늘 또 그 상륙난 큰 거는 이제 그 백리전의 대표님께 저희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원래는 강사를 하시면은 대충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에서 측정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극구 사용하셔가지고 회장님께서 직접 제품을 막 가지고 계신 그 중에 제일 고가인 것을 그것도 한 4,5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표님께 드리고 나머지 여기서 계신 분 중에 2분 정도 선정하셔가지고 이제 상반기에 좀 너무나 물신양면으로 회장님과 저희를 임원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분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미대로 제가 밴드하고 그리고 온오프 라인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임원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회장님하고 해가지고 좀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알아봐가지고 해서 좀 이분들은 말씀도 그렇고 물심용도 하여튼 이래저래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회장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드리자 하셔가지고 먼저 일단은 이동차안이라서 제가 갖다 드리는 걸로 하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회장님 한번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만 우리 김원심 박사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항남 교수님 늘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또 상반기 하반기에도 두 분께서 좀 더 많이 뒤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또 드리는 거니까요. 뇌물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인사 말씀 혹시 더 개인적으로 홍보할 거나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없으시죠? 그러면은 아까 하다 말한 거 우리 박준석 선생님 예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또 선생님께 질문사항 남은 시간 동안 또 중요한 또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